미경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달려 본 적이 있었나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저 아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늦었어요. 늦다뇨? 아직 우리. 전 정말 종현 씨를 사랑해요. 마치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제게 밥을 차려주던 그 입에서, 40년 동안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던 그 입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젊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난 당신 마음 몰라줬나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늘 일이 먼저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그게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곁에 있어도 늘 혼자였어요. 듣고 있던 아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젊어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40년을 함께 사신 아버지를 버릴 만큼. 난 그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갑자기 아내가 저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늘 가게만 생각했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 난 당신이 필요했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엄마. 그래도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돼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저는 올해 72살 김정호입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내도 가정도 잃은 채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8이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작은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윤미경은 같은 식당에 홀서빙을 하고 있었죠. 김 주방장님, 오늘도 짜장면 정말 맛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줍어하던 제게 늘 밝은 미소로 다가오던 그녀.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 출발을 했죠.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반지하 단칸방이었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게를 연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아 한가한 오후 시간 한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서빙 구하시나요? 네. 아, 지금 구이는 제가 식당 일 경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고요. 그녀가 바로 제 아내 윤미경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성실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가게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죠. 특히 손님의 취향을 잘 기억해서 단골도 금방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새로운 메뉴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새로운 메뉴요? 네. 제가 어릴 때 먹던 특별한 볶음밥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일이 끝나고 나면 자주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도 전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정말요? 저도 그런 꿈으로 시작했는데.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가게도 차리시고. 어느 날 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어요. 우산도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제 우산을 씌워줬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가시면 제가 더 걱정돼요. 좁은 우산 아래 어깨를 맞대고 걸었던 그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장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6개월 후 결혼을 했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은 없었어요. 그저 가까운 친척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죠.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아요. 네. 꼭 성공해서 더 큰 가게 차릴 거예요. 신혼 초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 운영도 쉽지 않았고 빚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매출이 좀 어때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았어. 다행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가 뭘 못해요. 아내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임신 7개월까지도 가게에 나와 일했죠.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걱정 마세요. 우리 아기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부모 모습 보면서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봐요. 당신 닮아서 눈매가 참 선해요. 아니야, 미경 씨 닮아서 이쁜 거지. 2년 뒤에는 둘째 딸 수연이도 태어났어요. 가게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식구가 늘어난 만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할까요? 애들도 크고. 그래도 될까? 아직 빚도 남았는데. 괜찮아요. 조금 더 크게 시작해봐요. 당신 실력이면 할 수 있어요. 아내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강남으로 가게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권리금도 비쌌고 월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 말대로였어요. 새로운 곳에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이었어요. 당신 요리 실력이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도전도 못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 가게도 자리를 잡았죠. 30대 후반에는 가게를 하나 더 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게는 내가 맡아볼게요. 당신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죠. 이제는 제가 당신 부담을 좀 덜어줘야죠. 두 번째 가게를 연 것이 우리 부부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두 곳 다 장사가 잘 됐고 아이들도 대학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직은 내가 해야지.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시 저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일이 제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의 마음을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여보, 우리도 가끔 여행 다녀올까요? 지금은 바빠서. 늘 바쁘시잖아요. 언제는 시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아내는 점점 체념하는 듯 했어요. 혼자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저는 그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인력이 필요해져서 한 젊은 남자를 고용하게 됐어요. 그가 바로 박종현. 나중에 제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그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해. 처음엔 정말 성실해 보였어요. 배달도 빠르고 손님들 응대도 좋았죠. 특히 아내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종현 씨가 참 일을 잘하네요. 그래요? 다행이네. 네, 특히 손님들하고 말도 잘 통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죠. 가게 매출이 오르고 단골이 는다는 것에만 만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 오늘 저녁 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야, 그냥 약속이 있어서요. 아내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예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작은 변화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요즘 약속이 많네. 그냥 동창회 모임이에요. 주말마다 있다는 동창회 모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이 들수록 친구들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마감 시간.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박 실장님. 네, 곧 그쪽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내가 실수로 스피커폰을 켠 채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오늘은 꼭 와야 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박 실장이라니. 우리 가게 직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보, 그 박 실장님이 누구예요? 아, 그냥 동창회 모임 간사 맡으신 분이에요. 아내의 대답이 평소와 달리 조금 더듬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퇴근 시간 가게 앞 골목에서. 종현 씨 조심해서 가요. 네, 사모님도 들어가세요.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둘의 눈빛이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제가 미경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그 눈빛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저를 비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죠. 여보, 안색이 안 좋네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러다 건강 망치시겠어요. 그 따뜻한 말투가 이제는 거짓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마주하던 아내의 미소도 식사 준비하는 모습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가게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아내와 종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건 아닐까.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장님, 오늘은 제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종현이의 말투에서도 뭔가 수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전에는 없던 긴장감이랄까.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아내도 일찍 나가겠다고 했죠. 여보, 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둘의 퇴근 시간이 겹친다는 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비밀번호가 뭘까?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생일? 아니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종현이의 입사일. 그날이 21일이었는데 051.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열리는 것 같았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대화방. 우리.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열었어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쁘세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떨려요. 우리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으면. 사진들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손깍지를 낀 사진. 서로 볼을 맞댄 사진. 여보, 샤워 다 했어요. 순간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본 것들은 지울 수 없었죠.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으니까요. 당신도 씻고 오세요. 여보? 왜 그렇게 보세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를 걱정하는 듯한 그 눈빛. 40년 동안 믿어왔던 그 눈빛이 이제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오늘은 씻지 않을게. 어머, 왜요? 피곤하세요? 응. 조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들리는 아내의 평화로운 숨소리. 어떻게 저렇게 편히 잠들 수 있는 걸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아내의 미소가 고문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네? 갑자기요? 할 얘기가 있어서. 아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종업원들을 모두 보내고 종현이도 일찍 퇴근시켰죠. 여보 무슨 얘기 하실 건데 이렇게. 미경 씨, 우리 오랜만에 와인 한잔 할까요? 결혼 30주년 때 받은 와인이었어요.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하필 이런 날에 마시게 될 줄은 몰랐죠. 당신, 종현이랑 무슨 사이예요? 와인잔을 내려놓는 아내의 손이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정말 사실이에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쩌면 제 말을 강하게 부정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네, 사실이에요. 아내의 담담한 고백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마지막까지 부정하길 바랐나 봅니다. 아니에요, 오해요 라고 말해주길. 언제부터였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여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저도 제 감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예요. 6개월? 처음엔 그저 말동무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를 향한 그리움 때문인지 이제는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부족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와인잔을 꽉 쥐는 제 손이 떨렸어요. 깨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잔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부수고 싶었어요. 난 그저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당신의 인생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전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처음 듣는 아내의 속마음이었어요. 4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이혼하고 싶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가게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달려 본 적이 있었나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저 아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늦었어요. 늦다뇨? 아직 우리. 전 정말 종현 씨를 사랑해요. 마치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제게 밥을 차려주던 그 입에서 40년 동안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던 그 입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젊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난 당신 마음 몰라줬나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늘 일이 먼저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그게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곁에 있어도 늘 혼자였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어쩌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벌면 그게 곧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종현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제 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꿈이요? 네, 전 아직도 꿈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결국 이혼 절차가 시작됐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죠. 여보, 미안해요. 그 사람,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이미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는 저도 저만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 후 1년.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등산 동호회도 가입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도예 수업에서 만난 박현숙 씨. 그녀도 저처럼 이혼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김 선생님, 이 작품 정말 잘 만드셨네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서툴러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40년의 긴 시간의 배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신 김정우 아버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특별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